안녕하세요. 상자 조립 검사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참여의 1투조 권우상입니다. 그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연구 배경 및 문제점, 연구 목표, 개발 과정, 개발 결과,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문제점입니다. SO동 테스트베드 내에 직접 방문하여 실제 공정을 여러 번 시험해 본 결과 상자 덮개 조립 공정과 간이 창고 적재 공정 사이에 조립 상태의 오류를 판별해주는 공정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조립 상태의 오류가 이후 공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목이 뭐야? 상자 조립 검사 시스템 개발입니다. 상자 뭐? 조립 검사 시스템 개발입니다. 프린트를 안 해가지고. 뒤로 넘겨. 발표 자료를 프린트해서 좀 드리게 됐어요.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5번 공정 내에 상자 덮개가 누락되는 경우와 상자 덮개가 어긋나게 조립되는 경우 총 2가지 상황을 발견을 하였고요. 이러한 상태가 이후 공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조립 누락 제품의 경우 팔레트 회수 과정 중 팔레트 회수통에 제품이 적재되어 제품 손실이 발생하였고, 어긋난 제품 같은 경우 6번 공정으로 이동하였을 시 그리퍼가 제품을 들어올리지 못한 상태로 정지하여 전체 공정에 차질을 일으키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조립 상태의 오류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니네가 고장낸 건 아니지? 네. 저희가 실제 방문해서 여러 번 실험해봐서 나온 결과입니다. 말을 해야지. 동영상 틀어놓고. 그러니까 동영상이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어느 지점을 봐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가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줘야지 얘들아. 적극적으로 해. 네. 동영상에 뭘 보라는 거야? 발표자를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영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5번 공정 내에 상자 조립 검사 시스템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구 목표입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자 조립 검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작업자의 오류를 확인하고 작업자가 직접 조립 후의 상태를 검수함으로써 전반적인 생산 공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작한 상자 조립 검사 시스템의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공정이 시작되면 5번 공정 내에 설치된 차단기가 제품을 6번 공정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이후에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여 제품이 차단기에 도착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식할 시 설치된 이미지 웹캠이 해당 부분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촬영을 하게 되면 이미지 매칭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는 USB를 인식하게 되면 덮개 누락 제품으로 판별하고 빨간색 경고등과 경보음을 출력하게 됩니다. USB를 인식하지 못하면 스펀지를 인식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고, 스펀지를 인식할 경우 어긋난 제품으로 판별하고 노란색 경고등과 경보음을 출력하게 됩니다. 앞서 USB와 스펀지 인식을 모두 하지 못할 경우 정상 제품으로 판별하고 초록색 경고등과 함께 차단기가 해제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저희가 설계한 레뷰 프로그램의 블록 다이어그램의 모습입니다.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고요. 다음은 테스트베드의 위치 선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빨간색 센서를 기준으로 위치를 선정하였는데요. 위치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5번 공정과 6번 공정 사이에 위치해야 하며 기존 공정 설비와 추가 설비가 충돌하지 않는 위치에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설비로 인한 병목 형상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를 고려하였습니다. 여기서 병목 형상이란 저희가 추가한 공정이 조립 오류 제품이 하였을 때 작업자가 직접적으로 제품을 제거하지 못한 상황이나 이미지 매칭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이미지 매칭 딜레이가 무기한정으로 늘어났을 시 이전 공정인 4번 공정에서 5번 공정 내로 계속해서 팔레트가 누적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보이는 센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음 센서의 역할은 공정의 완료를 인식해줘서 이전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제품이 이동하도록 이전 공정의 차단기를 해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차단기는 어디 있는 거야? 저희가 설치한 차단기는 이 센서 위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 센서를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전 공정에 있는 차단기가 해제되어서 공정이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센서 위에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제품이 다 공정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치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은 공정 내 적용 모습과 추가 설비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와 같은 경우는 앞서 알고리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제품의 정지와 정상 제품 인식 시 해제를 하고 11초 후에 다시 되돌아오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초음파 센서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도착 여부를 인식하여 웹캠이 이미지를 촬영하도록 명령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웹캠은 이미지 매칭을 위한 제품을 촬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추가 공정을 설치했을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를 모두 설치하고 랩뷰 프로그램을 작업자 컴퓨터에 설치하여 시행하였을 시 다음과 같은 프론트 패널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작업자가 직접 비교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이미지 매칭 삽입 컨트롤을 배치를 하였고요. 가운데 창에는 웹캠이 불러들인 이미지와 비교 매칭을 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 부분에는 작업 상태의 오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 체계를 설계를 하였고요. 가운데 상단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가 정지하고 싶을 경우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정지 버튼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한 공정에 누락 제품이 도착하였을 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판별을 하게 됩니다. USB를 인식한 경우 누락 제품으로 판별하여 오른쪽 상단에 누락의 빨간 경고등을 표시하게 됩니다. 공정에 어긋난 제품이 도착하였을 시 스펀지 부분을 인식하게 되고 앞서 마찬가지로 어긋난 제품으로 판별하여 노란색 경고등을 출력합니다. 앞서 USB와 스펀지를 모두 인식하지 못한 경우 초록색 경고등을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앞서 설명드린 프론트 패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연결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EV3 브릭을 통해서도 해당 경고등의 변화와 경고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한 개발 과정과 작동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공정이고요. 초록 불빛을 보여줍니다. 어긋난 경우입니다. 누락인 상태이고요. 차단기가 정지하고 이미지 매칭을 하여 빨간 경고등과 경보음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계한 이미지 매칭 프로그램의 경과 시간을 조사한 표입니다. 30회 랜덤으로 시행하였고 측정 결과 이상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목표로 한 5초 이내의
값을 갖는 평균 4.02초의 측정값이 나왔고요. 이를 통해 기존 공정에 약 4초 이상을 투자를 하면 생산 공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실험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실제 적용한 웹캠을 제외한 노트북 웹캠을 통해 추가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평균 약 1.19초로 기존 선취한 웹캠보다 상당히 빠른 판별력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실제 테스트베드 내에 적용 불가능하지만 카메라 성능에 따라 경과 시간이 단축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자 조립 검사 시스템을 추가함으로써 사전 검사 결과에 따른 시각적, 청각적 정보를 작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는 작업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간이 창고 적재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 중단 및 팔레트 회수에서의 제품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프로그램은 조립 오류 상태가 발생하였을 시 제품을 직접 작업자가 수동으로 제거를 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조립 오류 제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리퍼를 추가로 제작하여 설치한다면 작업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공정 자동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7조 참여 이의를 두조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정상 제품이 통과했을 때부터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레일을 통해서 정상 제품이 지금 지지대를 멈추게 됐을 경우 초음파를 통해서 지금 웹캠으로 이미지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지지대가 해제되고 제품이 통과하게 됩니다. 잠깐 초음파는 무슨 역할을 해요? 이게 지금 도착했다는 여부 인식 확인해 주어두는 센서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뚜껑이 없는 누락 제품이 통과했을 경우 제품이 지지대를 통해 정지되었을 경우 초음파를 통해서 도착 여부를 환식하게 되고 웹캠을 통해서 뚜껑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빨간 경고등과 센서 음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긋나게 됐을 경우 이렇게 도착했을 경우 노란색 경고등과 경고음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번호로 그냥 어긋남이 살짝만 있을 때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어긋나면 얘가 안 되는 USB가 보여야 합니다. USB가 보여야 돼? 아니 안 보여도 상관이 없죠. 스펀지만 보이면 돼요. 스펀지가 살짝 아까보다 더 거의 덮어봐봐. 맞다. 이 정도 괜찮. 이제 아니, 검은색 아까 그 스펀지 정도였는데? 부분과 그 상자 정도? 끝에 있는 부분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 끝에 있는 부분이 네. 있을 때? 그 작은 부분도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로봇 작업의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 S5동 테스트베드 5번 공정 내에서 조립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시 6번 공정에서 이제 치명적인 문제점을 발생시켜서 그 부분을 작업자가 직접 제거해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보다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존 테스트베드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작업자에게 시각적이나 청각적으로 알려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저희가 추가해 보았습니다. 로봇 작업 후에 그죠? 로봇 작업 후에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들고 말씀을 해주세요. 저기 아까 알고리즘 있잖아요. 알고리즘 페이지 좀 볼까? 나도 거기에 진행했어. 알고리즘이 잘못 그린 것 지나갔다. 여기. 같아요. 알고리즘의 지금 종류가 네, 저희가 지금 오류 제품을 판별한 다음에 지금 그리퍼를 바로 제거하는 작업이 없는 상태여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금 아직은 아니 그 얘기 아니야. 그 종료 위치가 종류가 어긋난 제품이나 누락된 제품일 때는 종료를 하는데 정상일 때는 종료가 안 되고 그냥 네, 정상일 때는 계속 이게 다시 반복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있어야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들지. 이게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좀 자동화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종료가 아니라 저 부분이 작업자가 정지겠지, 상자를 정지. 씌워준 아, 후에 다시 돌아가야겠죠. 정지겠지. 예를 들어 지금은 너희들이 알고 이게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과 통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신을 한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정지시킨다는 거겠지. 그지? 네. 아니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정리. 그리고 어떤 순서도도 예를 들어 저기 종료라 그러면 종료가 순서도 한가운데 오게 그리지는 않아. 그리고 지금 순서도를 너희들이 자유롭게 그리는 건 꼭 뭐 어떤 프로그램에 딱 맞게 그려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조건문 다이어그램을 저렇게 심볼을 정확하게 그릴 거면 뭔가 프로세싱을 하는 다이어그램은 직사각형이어야 되고 시작과 종료는 양쪽이 둥근 거여야 되는데 다 똑같으니까 이게 잘못 그린 거지.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끝나지 않게 그냥 무한으로 반복해서 혼자 그리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면 안 되고. 예를 들면 한 프로세스가 종료가 언제 끝나요. 끝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계속 차단기 정지 후 닫힘하고 차단기를 통한 제품 정지로 또 들어가잖아. 근데 그냥 뭐 그날 제품이 다 만들었으면 끝나거나 해야 되는데 언젠가 아. 끝나게 만들어줘야 돼. 저기 그냥 계속 무한히 돌게 만들면 안 되고. 여러분이 랩뷰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조건에 대해서 따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일단 종료를 그 불량일 때만 종료되고 이 상태는 정상일 때 종료가 절대 안 되는 지금 알고리즘이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해석이 좀 이상해. 우리가 아니까 상관은 없는데 뒤에 내용. 근데 이것만 봐서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웹캠으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그 뭐 인식하는 것이 인상적인데 그거는 어떻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무슨 방법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랩뷰에 있는 이제 여러 기능들, 이제 이미지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여기 이미지 매칭? 네, 여기서 이제 각 이런 것들을 첨가를 해서 회로를 그려서 이제 돌리게 되면 이렇게 구동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정상일 때의 이미지를 주고 그거하고 뭐 일치가 되면은 정상이고 뭐 그런 건가? 아니면 그거랑 다르면 뭐 경고음이고. 저희가 노트북에 이제 정상인 이미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를 첨가를 하고 이제 누락인 제품을 첨가를 하고 이제 어긋난 제품을 첨가를 해서 실시간으로 웹캠이 찍은 거와 비교 대조를 함으로써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빨간색 틀을 통해 USB를 인식한 모습이고요. 어긋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 검은색 부분과 상자 끝단에 있는 흰색 힌지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랩뷰가 어느 정도 작동하는지 아니까 너희나 너희들 발표를 봐서 유 교수님 질문이 현실적인 당연 질문일 거야. 그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식이 되는가? 너희들은 30개를 테스트를 해서 다 됐다라고는 하지만 너희들이 정의한 그 세 가지 정답을 컴퓨터한테 랩뷰에게 알려준 그 케이스 이외에 어떤 것이 왔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잖아 사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가정한 거야. 이 공정에서는 정상 이외에 두 가지 종류의 잘못만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이 발생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잘못만 발생한다는 거는 조금 편의적이지. 너희들이 원하는 답을 만든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한계로 적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 그지? 아주 일반적인 이미지 인식을 만든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는 기능적으로는 우리 이해하지만 랩뷰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아까 앞에 쪽 발표 중에 유 교수님 이게 실제로 적용을 뭐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질문했는데 너희들은 실제로 적용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칭찬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적용을 잘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병목 공정을 피했다라고 돼 있어 위치 같은 거를. 네네. 근데 뒤에 분석을 보면 이걸 실제 적용을 해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기존 공정 대비 얼마나 느려지는지 진짜로 병목 현상이 안 발생하는지는 증명이 안 돼 있어. 근데 저희가 실제 이전 요걸 설치하기 이전과 이후의 동영상을 똑같이 실행시켜서 시간이 얼마나 더 느려지거나 빨라질 리는 없지만 그 정도인지를 보여주면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 매칭 분석하고 통계 분석한 부분만 보여주면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이게 정상을 인식할 때랑 누락이나 어긋남을 인식할 때랑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평균 시간이 좀 다를 것 같거든. 근데 그거 저 실험 횟수가 왜 계속 1씩 늘어나는 거지? 실험 횟수는 지금 첫 번째부터 그냥 시험 단순 번호겠지. 실험 번호는 실험 횟수가 몇번 아. 했는지 그게 아니고?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고 느껴져서 아.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 평균값이 좀 다른 것 같아. 오히려 정상이 더 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 요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를 봤을 때. 그래서 정상일 때, 누락일 때, 어긋남일 때 다 인식 시간이 똑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되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실제로 기존 공정에 4초를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평균이 4초잖아. 네. 그러면 뒤에 기계가 4초만 기다리겠다라고 했을 때 저기 4.5초 인식되는 건 어떡할 거야? 뒤에 기계가 난리칠 텐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통계 분석을 해 95% 신뢰 수준에서 4점 몇 초까지는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 정상이지. 그치? 네. 그런 게 좀 아쉬워. 잘 되는. 나는 아 근데 그 저기 생각해보면 어긋날 때랑 누락할 때랑 그 처리하는 뭔가가 다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작업자가 우리가 굳이 정상이 아닌 거나 정상인 거를 판별하면 되지 어긋난 거랑 누락된 아. 거랑 판별할 이유가 없어. 누락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자만 덮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어긋난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박스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시연할 때만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보여줬지만 실제 테스트 공정에서는 맨 앞- 저 앞에서 찌그러지는 완전히 오른쪽 됐어. 완전히 찌그러져서 박스를 재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개의 부분을 작업자가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누락되는 건 그래도 어긋난 것도 밑에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자료는 우리는 이제 과정을 지금 저희가 캡처한 밑에 화면입니다. 것도 다 저희가 추후로 찌그러진 장면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근데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아. 김기준 같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후작업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게 있어야지 그 작업을 위해서 정보를 너희들이 준다고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면에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누락일 때 빨간색 경고등을 띄우고 어긋남일 때 주황색 경고등을 띄우죠. 네네. 뭐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둘 다 심각한 문제지만 어긋난 제품일 경우가 가장 빨간색인 게 보이지 않을까. 아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마지막에 결론에서 여러분이 시각적, 청각적 정보를 주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발표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어긋남이 조금 더 중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경고에서는 조금 덜 중한 문제로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잘은 모르는데 랩뷰에서 이 레고에서 청각 시그널을 주는 게 한 가지만 가능한가? 뭐 삐삐라고 반복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아? 가능한데 이제 저희는 그냥 삐 소리가 가장 작업자가 너희들이 시각적, 청각적 정보를 준다길래 그러면은 어긋나면 삐삐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저희가 그냥 삐 소리 나면 작업자가 상태를 보게 돼서 그냥 상태를 보게. 그냥 알아서 그럴 것 같으면 어긋남이랑 저거 누락도 불 다르게 할 필요도 없이 가서 보면 되지. 그렇게 표현을 하면 또 빨간색으로 다 띄웠어요. 그건 이상한 얘기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달라져야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러면 지금 웹캠에서 컴퓨터로 이제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래서 컴퓨터에서 레고 저 불이익의 그뭐 정상이다 누락이다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아두이노로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컴퓨터랑 불이익이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USB? 지금 따로 브릭이랑 연결하는 케이블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연결해서 컴퓨터랑 USB 이렇게. 그래서 지금 노트북짜리 아두이노. 그러면 랩뷰를 쓸 수가 없어요. 랩뷰가 아무래도 들어오는 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 발표에서 사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랩뷰에 코딩 화면 띄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띄워볼까요? 그럴 것 같아. 그럼요. 이걸 띄울 거였으면 최소한
뭐가 앞에 뭔지. 저거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다를 적었어야지. 이렇게 페이지를 안 띄웠으면 좋겠다고 내가 학기 초부터 얘기했는데 끝까지 유지돼 왔어요. 그렇죠? 각 파트의 기능이라도 알려주던가. 최소한 설명을 안 하려 했는데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진짜. 보여주고 싶었으면 그 정도의 노력을 했어야 했다. 네. 라는 걸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매트랩에 뭐 시뮬링크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네. 아니에요. 애니로즈 아레나 그 다이어그램 프로그래밍이랑 똑같은 GUI, GX. 여러분이 열심히 했고 노력을 많이 한 게 이 페이지를 보고 물론 알지만 그 정도 마무리 노력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마무리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